대구시 교육청의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급식실 노동자의 경우에는 4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구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학비노조 대구 지부 정경희 지부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또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월 22일 날 2025년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위가 시도교육청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4월 28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안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대구교육청이 대책 마련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2024년도 대구교육청의 산업재해 건수는 70건으로 전년도 82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현업 종사자 직군 8개 직군의 산업재해율은 1.89%로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이 재해율 0.66%의 한 3배에 달합니다. 이 중에 급식실 노동자인 조리원, 조리사의 산업재해율은 2.62%로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다수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이 된 피해 규모 또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산재 유형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도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 급식 노동자가 학교 급식으로 인한 폐암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169건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13분이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대구도 작년 7월까지 10명의 노동자가 폐암 산재 신청을 했고 이들 중에 8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폐암과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더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져 다치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그 후드를 닦다가 떨어져서 부러지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자회견문에서 건설업보다도 높은 재해율이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두 번째 답변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만으로 한정하면 재해율이 2.98%나 됩니다. 흔히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건설업의 재해율이 1.45%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학교의 급식 노동자가 다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사업종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재해율이 0.59%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급식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치상으로 이제 열실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대구시 교육청의 인력 배치라든지 노동 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구교육청에서 정한 학교 급식실 인력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조리원들이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단술 유치원의 경우 320명의 유아들과 교직원들의 급식을 조리원 단 2명이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030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급식을 조리원 7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식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해 유형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소위 골병이라고 하는 근골격 질환으로 산재 신청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퇴근 후에나 방학에 쉴 때 한의원에 침 맞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하는 게 학교 급식 노동자의 일과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현재
사람이 부족한 상태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노조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이고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면 무엇을 꼽고 싶으십니까? 네, 적은 인력으로 너무 많은 식수 인원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간 내에 해내다 보니까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근골계 질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최근에만 해도 8명의 학교급식 노동자를 산재 상담해드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처럼 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구역시 제대로 된 책임과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 공공기관의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되지 않은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지나치게 많은 연유의 가지수를 즉각 축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애벌스 체키를 모든 학교에 빠짐없이 설치하고 학교 급식법대로 학생들의 급식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직원의 배식대를 즉시 폐지하고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체 인력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에게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부득이하게 몇 년간 노동조합에서 대체 인력을 학교로 구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대체 인력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해결한다면 그나마 힘든 교직실이 조금이나마 산재율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동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노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대책들에 대해서도 또 대체 인력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교육청의 입장이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실질적인 대책 요구에 교육청과 이제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처우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전국 최하위입니다. 4년간 이제 교섭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대구교육청 소속 학교 급식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첫 번째 충원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타시도 핑계를 대며 대구가 열악한 것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내놓아야 할 대책은 인력 충원과 과도한 식수 인원을 하향 개선하는 것인데 교육감님께서 당장 올해는 못해도 노조가 안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부서가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해가 있습니다. 네. 자,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인지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정책 협약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끝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흉이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로 인정받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서 개정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이었습니다.